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리더 최남수입니다.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는 선진국 수준이지만 교통사고에 관한 한 부끄러운 자화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전자의 잘못된 운전 습관과 보행자의 무단 횡단까지 운전과 도로 문화는 안전의식 부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더 리더는 교통안전 예방에 앞장서고 있는 교통안전공단의 오영태 이사장님을 모셨습니다. 교통안전을 위한 공단의 노력과 교통문화의 개선 방향 등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 이사장님 바쁜데 이렇게 서울까지 올라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제가 서울까지 올라와 주셨다고 했는데 지금 어디 계시죠? 김천에 본사가 있습니다. 예, 지금 내려가신 지가 얼마 되셨습니까? 제가 우리 본사는 2014년 4월 달에 이전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부임은 2014년 10월 29일 날 부임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교통안전공단이 김천으로 내려간 거는 한 2년여가. 예, 2년 정도 넘게 되는 거죠. 예. 그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교통안전공단 어떤 일들을 하시는 기관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희 교통안전공단은 우리 일반 국민들에게는 그 자동차 검사를 하는 기관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자동차 검사뿐만 아니고 자동차를 구조 변경, 즉 우리가 튜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구조 변경할 때 거기에 대한 인허가를 하는 기관이고,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신차가 왔을 때 그 제작에 대한 안정성 여부를 저희가 따져가지고 거기에 대한 인정을 해주는 기관. 또한 저희들이 자동차가 결함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에어백이 터진다든지 잘못한 급발진 사고가 난다든지 그런 결함에 대한 조사를 하는 기관이 저희 기관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동차의 전반적인 안전 업무를 다 맡고 있고, 또한 철도에 있어서도 새로운 철도 노선이 생기면 그 새로운 노선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을 해가지고 철도 안전 성인 검사를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성인 검사뿐만 아니고 또한 기관사들이란데 그에 대한 자격 시험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공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조종사들에 대한 자격증 관리를 자격 시험을 직접 시행하고, 최근에 많이 이슈되고 있는 드론이 한 12km 이상에 대해서는 초경량 변기를 포함해가지고 안전 인정 검사도 하고, 거기 자격증이 있는 운전자들에 대한 자격 시험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저는 과문에서 이제 주로 도로교통 중심인 줄 알았는데 하늘교통의 안전 문제까지 책임지고 계시군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종합적인 교통안전 전문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종합적인 교통안전 전문 기관답게 교통사고가 사실 저희가 큰 문제지 않습니까? 다양한 예방 사업을 펼치고 계신데요. 역으로 보면 그만큼 교통사고의 실상이 좀 좋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지요? 지금 작년에 총 도로교통 사고로 해서 사망자가 4,621명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2년 연속, 재작년에도 4,700몇 명에서 2년 연속으로 5,100 밑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사실 5,000명 정도 수준 갔을 때가 역으로 저 연도로 가면 1978년도에 그때 자동차가 약 40만 대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약 한 5,000명 이상 죽었는데, 사망자 났는데, 지금 현재 자동차가 2천만 대 이상이 되는데도 저희들이 이제 4,600명 정도 내렸다는 건 상당히 좀 줄었군요. 감소 노력을 많이 했다는 그런 결과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하지만 선진국과 비교를 해볼 때는 저희들이 상당히 미흡한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진국 같은 경우는 자동차 만 대당 사망자 수가 한 1.1 정도가 되는데, 저희 나라는 2.2 한 2배 정도 됩니다. 배 수준이군요. 배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한 선진국은 OECD 국가들인데 그 수준에 비해서는 아직 밑에서 한두 번째밖에 되는 좀 교통 안전에는 좀 위험한 후진국인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디에 문제가 좀 있을까요? 지금 보면 특히 이제 저희들 교통사고 중에서 보면 보행사고가 굉장히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전체 사고의 보행사고의 비율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차량을 사고할 때 차 대 차 사고냐, 차 대 보행 사고냐, 차량 단독 사고냐 세 가지 종류를 하는데, 차 대 보행 사고가 그 중에서 한 40% 정도 차지합니다.
그런데 차와 사람이 부딪힐 때, 그 차와 정확하게 보행자가 부딪혔을 때. 보행자가 부딪힐 때. 근데 그게 선진국 사례를 보면 선진국은 약 한 10% 정도밖에 안 돼요. OECD 국가에는. 그래서 저희가 한 4배 정도 되는데 상당히 좀 후진국형 사고가 아닌가. 그러니까 뭔가 교통안전 규칙을 잘 안 지킨다는 거죠. 교통 문화 질서가 조금 좀 잘 안 지킨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차대 보행자 사고가 많다는 것은 차든 보행자든 뭐 쌍방이든 어느 한쪽이든 규칙을 잘 안 지킨다는 의미가 예,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차대 보행 사고 중에서 무단 횡단이 상당히 많습니다. 무단 횡단. 도로에 대한 무단 횡단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횡단보도에서 스마트폰을 갖고 다닌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보호하는 거죠. 입중하다 보면 옆에 차가 우회전에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 모르고 그냥 부딪히는 그런 사고. 그래서 그 다음 또 우리가 또 지방도 가면 보도와 차도가 구분이 안 된 지역이 많습니다. 그때 차는 뭐 속력을 뭐 80km, 90km 내는데 보행자가 지나다니다가 또 사고 나는 경우.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좀 도로 여건적으로도 안 된 부분도 있고 또 우리 보행자들이 좀 교통 질서를 잘 안 지키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제 음주 운전. 지금 사실 뭐 보도를 보면 뭐 공직자 또 연예인들 심심치 않게 이제 물론 뭐 일반인들은 또 말할 나위가 없겠죠. 이제 그분들이 언론에 관심을 끄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제 보도가 되는데 단속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그냥 술 먹고 운전해도 된다 이런 생각들 하시는 분 계시는데 그렇지 않다고 어떤 실험 결과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음주 단속 기준이 0.05 정도가 됩니다. 그게 아마 1962년대부터 한 55년 정도간 계속 지속된 수치인데 말이죠. 지금 현재 그 선진국들은 일본 같은 경우는 0.03, 뭐 스웨덴이나 폴란드는 0.02까지 지금 굉장히 단속 기준을 낮추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이유를 좀 알아봤더만도 요즘 저희 나라에서 0.05 정도 되면 소주 한두 잔 마셔도 나는 운전자도 되겠지 하는 그런 심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0.03으로 낮추게 되면 한 잔만, 소주 한 잔만 해도 그 수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는 좀 낮추면 상당히 좀 음주운전 사고는 좀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사실 그 0.03 정도 되면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저희 그 하성에 있는 우리 자동차 안전연구원에 시험을 해봤습니다. 시험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위험 상황에서 긴급 대처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고 제동 거리도 한 10m에서 한 20m 정도로 늘어나는 그런 교통사고 위험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그런 사례로 봤고 또한 그 우리가 운전자 정밀 시험 그 시뮬레이터가 있습니다. 그 시뮬레이터로 직접 그 한 0.03 수치로서 우리가 그 시험자에게 음주를 하게 하는 테스트를 해보니까 사고 위험성이 높은 그런 상황을 많이 자기가 겪게 되는 그런 결과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말씀 들으면서 생각되는 거는 그냥 술을 한 잔이든 두 잔이든 하게 되면 음주운전하면 안 되겠군요. 한 잔 두 잔 먹으면 반드시 차를 두고 가든지 뭐 대리기사를 하든지 이런 방법을 써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 공단의 목표가 오늘 2020년까지 앞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제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4,600명, 한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목표를 가지고 계신데요. 뭔가 좀 특단의 아주 효율적인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교통사고를 감소하기 위해서는 3E라는 기법을 많이 씁니다. 3E. 처음에 첫 번째 E는 이제 에듀케이션과 교육 행보, 두 번째 E는 인포스먼트에서 이제 단속. 세 번째 E는 이제 엔지니어링에서 시설 개선 쪽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우선 그 에듀케이션 홍보 쪽으로는 사실 좀 요즘 운전자들이 언제 운전자 안전 교육을 받냐.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매너 시험 칠 때 아마 1시간 정도 교육 받는 게 그게 다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진국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안전 교육을 좀 철저하게 시켜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자기 안전의식, 교통질서의식이 이제 몸에 배어서 어른 될 때까지 성인이 되고 나서도 그런 행동하는 그런 좋은 사례를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하는 게 안전운전 체험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상주에 있는데 그 특히 이제 사업용 자동차 중에서 중대 사고 낸 사람은 의무적으로 그쪽 교육을 받게 되고 또 이제 어떤 데는 이제 위험 행동을 많이 하는 그런 운전자를 찾아내 가지고 그 운전자들도 이제 저희들 교육센터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육센터에서 하는 주요 내용이 뭐냐 그러면 실제 운전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게
커브길에다 물을 많이 뿌려놓습니다. 그 물을 뿌려놓고 거기다가 운전을 하면 차가 막 급회전해가지고 운전자가 한 20년, 30년 경험이 있는 운전자한테 굉장히 당황을 하는 그 돌발 상황을 어떻게 자기가 대처하는 방법도 알려주면서 이 정도 속력을 내면 굉장히 위험하다. 그런 것도 많이 깊게 해주고 또한 또 안전벨트 체험 같은 경우에는 안전벨트를 시속 10km에서 안 맸을 때 급브레이크를 잡으면 자기 몸이 엄청나게 뛰쳐나갑니다. 야, 그 안전벨트를 안 매면 이렇게 위험하구나. 그건 실질적으로 그 도로를 다니면서 위험한 상황을 재현해가지고 그걸 체험하는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시키고 나서 또 그런 그 교육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 조사를 해보니까 교통사고율이 한 60% 정도 줄고 교통사망자 수가 한 70%까지 감소되는 그런 사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일본이나 프랑스에도 저희와 유사한 시설이 우리는 현재 상주에 한 개밖에 없는데 여러 군데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교통사고 감소가 한 20%에서 40% 사이로 많이 감소되는 효과를 보고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활성화하시고 좀 이렇게 많이 가는 교육기회라든지 이런 거 많이 늘리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서는 저희가 이제 인포스먼트 단속입니다. 그래서 요즘도 특히 이제 경찰청에서 암행 단속을 하니까 암행 순찰을 하니까 상당히 또 교통사고 감소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진국 사례를 보면 자기가 위반하면 꼭 단속을 당한다는 그런 느낌 많아요. 저도 이제 유학생을 하면서 내가 뭐 좀 잘못하면 이게 단속을 당한다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금방 나타나더라고요. 저도 유학생활을 한번 걸렸었는데. 그러시죠. 스톱 사인 안 지켰는데 금방 나타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게 이제 그쪽 선진국에는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저희도 아마 암행 단속 결과로는 아마 상당히 운전자들이 조심하고 운전을 하지 않을까. 잠재적 압박감을 주는 거죠. 그리고 또 요즘 또 단속 기계도 첨단화돼 드론을 이용한다든지 무인 비행선 해가지고 상당히 그 담성기도 첨단화돼 가지고 단속의 효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그 엔지니어링입니다. 그건 시설 개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사고 많은 지점에 대해서 사고 다발 지점을 개선을 해가지고 선행을 좋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교차로가 좀 특이한 교차로가 있으면 사고가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교차로도 개선시키고. 그런데 저희 공단에서는 최근에 그 무단횡단이 많은 지점에 대해서 직접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시설 개선을 우리 공단 내에서 직접 하거나 혹은 지방자치단체다 이런 곳은 꼭 개선해 주시오 요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시설 개선 부분도 사고 줄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좋아하는데 enhanced safety라고 안전을 향상시킨다. 이제 향상된 안전이죠. 향상된 안전. 그래서 그게 이제 4E라 그러는데 그거는 차량들이 지금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특히 고속도로에서는 화물차 사고에 의해서 화물차 졸음 사고에 의해서 사망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첨단 안전장치 즉 긴급 제동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자기가 졸고 있더라도 차량이 자동으로 스탑을 해주고 그다음에 또 차선 지원 장치는 차선을 유지 않고 벗어났을 때 차선을 유지하게 해주는 만약에 그런 장치가 화물차에다가 설치가 돼 있으면 졸음 운전도 다 막을 수 있는 그런 첨단 안전장치. 더 졸지 않을까요? 안전하시고. 아마 더 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술들이 사실 앞으로 그 자율자동차라는 자율주행 자동차에 가는 그 단계의 첨단 핵심 기술들입니다. 그런 기술들이 지금 차츰 많이 이제 개발이 되어 나와 있고 그런 기술들을 장착을 하면 상당히 교통사고도 획기적으로 줄 수 있고 특히 2020년부터는 그런 장치들이 좀 상용화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정도 가면 교통사고는 좀 반 이상, 현재 수준의 반 이상을 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잠깐 하건 그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 CITS, 지금 이게 이제 상당히 관심인데요. 사실 뭐 저도 사실 이게 세부적으로 하면 이게 뭔지 굉장히 궁금한데 좀 소개해 주시고 이게 도입되면 좀 어떤 효과가 예상되는지. 이게 사실 CITS라는 자체가 예전에는 ITS 하면 도로교통상의 교통정보를 주는 게 주였습니다. 그래서 앞에 차량이 정체가 생기든지 그다음에 앞에 사고가 났다 이런 정보를 주는데 이제 여기 CITS 개념은 차량과 도로하고 서로 이제 통신을 하는 그러니까 V2I라 그럽니다. 그래서 차량하고 인프라하고 같이 통신을 하고 V2V 해가지고 차량과 서로 통신을 해가지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상황을 빨리 파악하는. 그래서 앞에 정체가 돼 있다 그러면 상황을 알고 보통 정체 났을 때 추도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걸 미리 알고 속도를 감속하고 속도를 줄이고 그 다음에 앞에 노면이 동결이 돼 있다. 안 그러면 또 안개가 꼈다. 그럼 또 감속할 수 있는 정보를 다 주는. 그게 바로 그 CITS입니다. 그래서 CITS를 시행하면 상당히 사고가 굉장히 많이 주는 효과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는데 예. 상당한 효과를 거둘 예. 수 있겠군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그 자율주행이 요즘 상당히 많은 화두거리인데요. 네. 우리도 뭐 자동차 업계에서 많은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교통안전공단에서도 지금 화성에 큰 실험, 일종의 자율주행을 위한 실험 도시죠. 예, 예. 미국의 MCT라고 있는데 이제 KCT 예, 예. 조성 중이라고 들었는데요. 좀 소개 좀 상세하게 좀 해주시죠. 예, 저희가 지금 화성에 현재 그 주행 시험장이 있습니다. 약 한 65만 평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안에 이제 시험로의 도로상에다가 기존 시가지하고 비슷한 그러니까 예. 빌딩도 집어였고 뭐 소화전도 였고 신호등도 였고 이래가지고 꼭 다니면 이제 시가지처럼 만들고 그다음에 어떤 도로는 교외 도로처럼 만들고 현재 뭐 어떤 도로는 이제 고속도로처럼 만들어가지고 도심도로, 교외도로, 그다음에 고속도로를 실제 주행을 하면서 실제 체험이 가능하게. 그래서 자율주행차 그러니까 운전자가 없이 이제 주행하는 시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거기 있는 실제 자율자동차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될 때 원인도 파악을 하고 새롭게 또 개발할 수 있는 그 유도하는 그런 시설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 자체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미시간 대학이 가지고 있는 MCT가 약 한 3만 평 좀 넘습니다. 저희는 약 한 11만 평 정도. 11만 평. 그쪽보다는 한 3배 정도 규모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현재 올해 이제 설계가 들어가가지고 2018년 상반기에 지금 저 개장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말이죠. 내후년. 내후년. 그런데 지금 현재도 이제 저희들이 그 도로는 현재 돼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주말마다 그 각 대학에서 개발된 자율주행 자동차를 무료로 거기 가서 테스트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지금 연구 개발에 많은 도움이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도 지금 정밀 지도 이런 건 다 작성을 해가지고 그쪽 각 대학에 오는 연구진에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사장님 아무래도 이제 교통사고는 이제 개인 운전자지 말씀하신 대로 이제 버스나 택시, 화물 등 이제 사업용 자동차에서 이제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그 사업용 자동차에 이제 디지털 운행 기록 장치를 이제 장착해서 과속이라든가 급정지 같은 이제 그런 데이터들을 파악해서 예방 활동을 펼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이른바 요즘 말하는 빅데이터 뭐 활용 사례가 될 수 있는데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현재 지금 사업용 자동차가 약 한 60만 대가 정도 되는데 거기에 이제 디지털 운행 기록계 장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디지털 운행 기록계는 그 안에 이제 GPS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1초마다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움직이냐가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 한 10가지의 운전자 위험 행동에 대해서 그게 그 기준에 따라서 데이터가 다 나오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급정거를 한다든지 급차선 변경, 가속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내용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어떤 운수회사에 대한 운전자에 대한 어느 노선에 대해서 그 행위를 분석을 하면 어느 교차로에서 몇 번 급차선 변경하고 그다음에 가속을 하고 이런 데이터들이 다 나오게 됐습니다. 그거를 지점별로 다 저희들이 분석을 해가지고 각 회사에다 보내줍니다. 그럼 당신네 어떤 운전자 이름까지 나옵니다. 이 운전자가 이 지역에서 몇 번 가속을 하고 뭘 하고 위험 행동을 했다. 그래서 이 지도를 해주시오. 그렇게 하면 그쪽에서는 이제 너무 심하면 이 사람을 저희들한테 안전교육센터에다 보내가 교육을 시키고 또한 이 자료를 저희들이 경찰청에 줍니다. 경찰청에 주면 여기서 가속을 많이 하니까 여기서 단속을 해야겠다. 과학적으로 단속 근거를 마련해주고 그다음 어떤 데는 급차선 변경이나 급정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거기 가보면 사실 기하 구조가 잘못됐어요. 그럼 지자체에 이야기를 해서 이는 좀 구조 개선을 해가지고 중요한 활동하고 계시네요. 사고에 좀 개선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조성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활동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취임하신 게 얼마 되셨죠? 1년 반 좀 넘었습니다. 1년 반 동안 이제 전국 지자체 도시면서 교통안전 대토론회 하시면서 이제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설파하고 계시는데요. 주로 어떤 의견을 청취하셨고 또 느낌은 어떠신지요? 예, 제가 이제 작년에도 이제 많은 한 17개 시도를 돌아다니고 올해는 한 22개 이상 시도를 계속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많이 느낀 거는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교통 대책이 필요하다. 그걸 좀 많이 느꼈어요. 지역별로 이제 교통 사고 특성하고 그 다음에 그 교통 질서가 좀 틀린 것 같아요. 어떤 지역은 그 차량 정지선을 좀 잘 지켜야 된다. 어떤 지역은 횡단보도 신호를 무단횡단이 많으니까 횡단보도 신호를 잘 지켜야 된다. 어떤 지역은 신호를 또 잘 안 지키는 그런 지역도 있고 그래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그 대책이 필요하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저희들은 이제 그쪽 지역에서 대학생이라든지 그다음에 모범 운전자 뭐 녹색 어머니 이런 분들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의견 청취를 많이 해보니까 나름대로 우선순위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지켜야 될 게 뭐냐, 어떤 지역은 정지선을 잘 지키자. 어떤 지역은 운전 중에 스마트폰이나 핸드폰을 쓰지 말자. 뭐 그런 등등의 여러 가지 설문조사 내용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홍보활동을 거기에 맞춤형 홍보활동도 하고 대책도 수립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뭐 이제 아무래도 잘 안 하는 어린 세대에게 교통안전 문화를 가르치는 일 중에서 그 활동도 활발하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활동과 사회공헌 활동도 많이 하신 거 들었습니다. 묶어서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저희들이 이제 교통 그 시뮬레이터, 특히 이제 어린애들이 실제 교통 운전을 해보고 위험 정도를 하는 그런 이동형 체험 공간이 있습니다. 이동형 체험 공간.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체험 공간을 어느 초등학교 운동장에다 설치를 해놓고 초등학생들 직접 와서 그때는 부모님 손을 잡고 옵니다. 부모님과 같이 이동형 그 체험을 해보면서 교통 안전 중요성을 피부로 느끼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지도하는 부모님도 야 이게 중요하는구나 느끼게 하는 그런 그 체험 교육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사회공헌 활동으로는 이제 저희들이 특히 교통사고로 피해받은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 가정들을 지금 직접 저희들이 이제 저희 직원들이 방문을 해가지고 거기서 그 사람들 위로하고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 예산이 한 350억 정도 정부 예산으로서 그분들에게 생활비도 주고 장학금도 주고 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 거기에 또 우리가 TS 희망봉사대라고 한 200명의 자원봉사대가 있습니다. 그분들도 없으면 안 됩니다. 그분들이 가서 같이 위로하고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저도 오늘 대담을 통해서 교통안전공단이 국민들 가까이서 얼마나 중요한 활동을 하시고 계시는지 이렇게 좀 새삼스럽게 느끼게 됩니다만은 오늘 저기 나오신 김에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교통안전 위해서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해야 되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특히 우선적으로 하는 게 배려하는 그 운전습관입니다. 그 운전자 여러분들 좀 한 번만 배려하면 상대편 서로 기분도 좋고, 그렇죠. 그게 제일 필요한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그 보행자 여러분도 좀 교통 질서를 좀 지켜줬으면 특히 무단횡단 하지 마시고 보행 중에 스마트폰 보고 특히 횡단보도 건널 때는 스마트폰을 보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충실히 우리 교통 질서를 지켜주면 다들 국민이 행복한 그런 우리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이제 흘러가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서 어떻게 기억에 남고 싶으신지 앞으로 하시고 싶은 일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좀 모든 교통안전을 위한 분석을 빅데이터를 통한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가지고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특히 저희들은 이제 사업용 자동차를 관리하기 때문에 사업용 운전자들에 대해 사고를 안 낼 수 있는 방안을 그거는 빅데이터에 근거해서 운행 기록계를 분석을 해서 과학적인 방안으로 그 사람들을 지도하고 교육을 시켜서 교통사고를 최대한 감소시키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마지막으로는 국민이 행복한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통안전을 선도하는 세계 최고의 교통안전 전문기관이 달성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으신 것처럼 교통안전공단은 교통안전의 파수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운전을 할 때나 보행을 할 때 모두 교통안전 규칙을 또는 보행 규칙을 잘 지켜서 교통안전 문화 선진국을 만드는데 우리 모두 힘을 보태야 할 것 같습니다. 멀리 김천에서 올라오셔서 출연해 주신 오영태 교통안전공단 이사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